중요한 거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양당의 기존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중간선거 끝나고도 오히려 시장은 좋아질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맞물린다고 하면 저는 연말에 의외로 증시가 잘 버텨줄 수 있다. 짠! 이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편에서는 그냥 뭐 지금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거, 미국 증시에서의 예상 저점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 주식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보자면은 긍정적이에요, 좀 부정적이에요? 앞으로는 좀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인내라는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인내하다 죽겠어요, 진짜로. S&P 500 지수, 미국 증시 대표적인 지수인데 사실 지금 불안하죠. 왜냐하면 올해 연초 1월 3일 날 최고점 형성하고 나서 그동안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고, 네. 사실 이제 좋아질 만한 변수들보다는 아직도 물가가 높고 연준은 맞아요. 금리를 올리고 불안한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가 추가 하락가 있지 아니면 저점을 형성할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9월 군원 소비자 물가 결과가 분명히 시장이 하락할 만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해서 마감한 거 보면서 뭔가 변화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3,500선이 올해 그래도 저점권이 두터워질 수 있는 지수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올해 이제 물가가 높고 사실 실업률이 낮은 시기가 과거 1979년 8월부터 81년 5월 그 기간이었는데, 그때 S&P 500의 12개월 확정 P 이게 가장 높은 고점에서 가장 낮은 저점까지 마이너스 26.8% 하락을 했죠. 그래서 올해 1월 3일 날 S&P 500 지수 가장 높았던 그 지수대에 적용을 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3,511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500선 자체가 네. 사실 저점권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한 지수대이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확신을 가졌던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한 미국 증시를 보면서 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11월 8일 중간선거 역시 뭐 민주당이 사수하든 공화당이 빼앗든 중요한 거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양당의 기존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중간선거 끝나고도 오히려 시장은 좋아질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맞물린다고 하면 저는 연말에 의외로 증시가 잘 버텨줄 수 있다.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그래서 한 3,500선을 저점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증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투자자분들도 그 정도 영역에서는 좀 안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00이라고 해주셨는데 이번에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확실히 실적 시즌에는 미국에서 관련주가 막 대박이 나거나 쪽박이 나거나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 증시에도 고스란히 업종별로 영향을 미치는데 3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땐 어때요? 예상했던 것보단 잘 나오고 있나요? S&P 500의 EPS 증가율을 보면 9월 말에 전년과 비교했을 때 2.8 정도까지 추정됐다가 최근에 1.6%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숫자 자체로 보면 좋진 않죠. 그렇죠. 네. 하지만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66% 정도가 추정 실적보다는 확정 실적이 더 잘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과거 평균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안 좋은 거죠. 비교를 하게 되면 5년 평균과 비교를 해보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5년 평균이 77%니까. 네. 그리고 이제 추정 실적이 한 0.1%포인트 수익이 좀 높아졌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과거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그때 8.7%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 5년과 비교를 해보면 숫자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워낙 시장이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잘 나온다고 하면 그게 좀 이안으로 작용하면서 좀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실적 부진을 주도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금융,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소재, 예. 그리고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에너지 산업재, 경기 소비재 이렇게 분위기가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3분기 실적 역시 미국 증시에는 부정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실적 시즌의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을 높일 건데 올해 4분기가 3.6, 내년 1분기가 5.8 그러니까 실적이 네.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 시즌 중반 이후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제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바뀌는데 실적이란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실적도 아마 증시에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변수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들어가는데 약간 원래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아니죠? 그냥 팩트를 말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낫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저는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면 네. 그때도 동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을 거다. 되게 분위기가 무거웠었는데 막상 1분기, 2분기 실적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보면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추정 실적보다 확정 실적이 잘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3분기에도 동일한 패턴이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란 부분들이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11월 FMC,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남아있는 기간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벌써요? 네,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선에서 좀 잘 버티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진짜 뭐 거의 1년 내내 버텼는데 조금 더 버티신다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연초 연말에 우리도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럼 각 증권사에 뭐 내년 전망 밴드 이런 네. 거 하고 네. 뭐 상고하죠. 뭐가 어떤 업종이 주도줄 거다. 이런 거를 추구장상 방송에서 하는데 그게 맞았던 적이 그리 많진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변수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좀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으로의 내년을 전망해 본다면 내년은 뭔가 좀 이렇게 상승이라고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을까요? 일단 올해 이제 시장을 흔들었던 변수를 보면 물가, 그리고 연준의 통화 긴축, 그리고 이제 시장 금리 이게 피크아웃을 보여야 네. 아마 내년도 증시가 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선교 조건, 물가, 연준의 통화 긴축, 그리고 시장 금리 피크아웃을 달성하는 내년 1분기 이후 2분기가 되겠죠. 그래서 2분기부터는 경기에도 조금 안정되고 증시도 좀 반등 양상으로 좀 추세를 갖고 옮겨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가는 올해 6월 이후 이미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를 통해서 정점이 지났기 때문에 달성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금리는 연준의 정책금리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년 3월이면 연준의 정책금리가 중단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연준의 정책금리가 피크아웃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시장금리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내년 1분기가 되면 물가, 연준의 통화 긴축, 시장금리 모두 피크아웃을 달성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1분기가 저점이고 2분기부터는 추세 전환, 그리고 3분기, 4분기는 좀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그렇게 좀 보고 있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기는 아마 올해 4분기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바닥 얘기를 할 때 가짜 바닥, 진짜 바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가짜 바닥 이게 올해 4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측면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기가 좀 어렵죠. 하지만 내년 1분기 때는 일단 가짜 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정성이 강화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이 좀 안정적인 성향에 가까우신 분들한테는 내년 1분기 정도 좀 저렴하게 좀 사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약간 공격적인 성향인 분들은 사실 올해 4분기 때가 좀 그런 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미국 증시가 2분기 이후부터 좀 안정을 되찾는다고 하면 결국 미국 우선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 증시는 올해보다 좀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있을 것이다. 네네네.
아, 이런 걸 이제 알 때쯤이면은 현금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좀 문제긴 해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네, 제가 정말 개미들을 거의 대표하는 상개미인데 네. 이제 이거 알 때가 되면은 돈이 없어서 걱정이긴 하지만 3분기 한번 잘 현금을 마련해서 네. 열심히 일해서 목돈을 마련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네. 매달 있는 것만으로 한 10,000원이든 그냥 매달 내가 여유 있는 돈들 조금씩 그거를 좀 길게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그런 시점으로서 가장 좋은 시점인 것 같고요. 그 투자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한 역량보다 그거를 상회하는 어떤 수익률을 바라는 거는 약간 욕심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려나?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네, 배워가는 거죠. 뭐. 편안하게 그냥 너무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갖지 말고 그냥 매달 조금씩 차곡차곡 네. 쌓아간다는 개념으로 투자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또 겨울에는 골프 네. 잘 못 나가거든요. 네. 네, 그 돈 아껴가지고 네. 제가 한번 장기적으로 4분기 내년 1분기 한번 네. 제 미래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뭐 저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는데 흔쾌히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또 오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